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시작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시작하기 전에 삼각함수에서 우리 다뤄지는 또 독특한 함수를 다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해서 좀 먼저 점검을 하고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도록 할게요. 주기함수란 무엇이냐? 함수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반복이 되고 반복하는 구간을 특별히 주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그래프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뭔가 반복이 되죠? 그때 함수값이 계속 반복해서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y값이죠. x값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y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네? 이럴 때 y값이 반복되는 이 구간을 이제 주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x면은 요점의 좌표를 1이라고 할게요. 요게 예를 들어서 3, 요게 5, 요게 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x값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x 플러스 3. 이 x값은 또 x 플러스 3에서 또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x값이 변할 때마다 y값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y값이 fx, 여기는 fx 플러스 3, 여기는 fx 플러스 3에다가 또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y값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 반복은 무엇이 반복된다? 함수값이 반복됩니다. 함수값은 x값이야, y값이야? 즉, y값입니다. 그때 반복하는 구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는 누구 값이야? 이거는, 이때 주기는 x값입니다. 이때 주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3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호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임의 실수 x값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 x값에다가 어떤 상수만큼 더했을 때, 그 y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때 이 t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주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는 x값이야, y값이야? x값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건 누구 값이야? y값입니다. 그래프가 따라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 함수, 이런 함수에서 f10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기호를 봤더니 x값일 때 하고 x 플러스 3이 값이 주어졌을 때 y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주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이 1이야. f10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f10은 x값이 1로부터 어떻게 반복되는지 봐야 돼. 10은 3 곱하기 3 플러스 1인 거니까 1로부터 3이 3번 반복되는 그런 값이야.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f2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프 모양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단 1일 때 y값이 1이야. 네? 여기 f1 이꼴 1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3만큼 증가했을 때 그럼 여기 뭐가 되지? 이게? 4죠. 그때도 y값이 1인 거야. 또 3만큼 또 증가했을 때 x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했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 값이 x가 7이야. 그때 y값도 1이야. 또 3만큼 증가했을 때 그럼 10이죠. 그때도 y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f1하고 f10하고 같게 되겠죠? 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기본 그래프는 사인 함수 그래프, 코사인 함수 그래프, 탄젠트 함수 그래프 이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사인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y 꼴 사인 x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x는 각을 의미합니다. 각. 보통 이제 세이타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 함수를 y 꼴 fx 꼴로 쓰니까 이 세이타 자리에다가 x를 쓰는 겁니다. 그럼 y 값은 뭐에 해당될까? 이건 사인 값입니다. 사인 값. 사인 세이타 값. 정확히 말하면. 자, 이런 구조의 x하고 y 대응 관계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과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각이 x 주어졌을 때 이 사인은 어떤 걸로 관찰할 수 있나요? 정의에 의하면 반지름이 r인1에서 r분의 어떠한 동경의 y좌표입니다. 이때 y좌표하고 이 y는 다릅니다. 어떤 거냐? 자, 지금 여기 각 x가 표현되어 있죠? 요 일종의 세이타입니다. 각이 이렇게 쭉 진행할 때마다 반지름을 r인1에서 요 점에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할 건데, 자, 이 값을 우리가 실제 이 좌표를 이제 잡아서 r분의 y좌표 이 분수값을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r을 1로 만들 겁니다. 즉 반지름이 1인1에서 y좌표 값만 단순하게 관찰하면 사인 값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이 이 정도라면 사인, 즉 요 P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주어져 있다면 사인 값은 뭐만 관찰하면 되죠? 요 y좌표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요 각 x에 대해서 요것을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그것을 x, 자, 여기가 이제 x축인데 이게 뭐야? 각입니다. 각. 세이타 축입니다. 여기는 y로 되어 있으니까 뭔 축이죠? 이거는 사인 세이타 값을 나타내는 그런 축이야. 자, 그럴 때 각이 이렇게 회전해서 이만큼 진행했을 때, 거기는 각이 이만큼 진행했을 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요걸 관찰하니까 쭉 끌고 와가지고 요 점에다가 이제 점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점을 찍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판단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값부터 봅시다. 자, 각이 이쪽에 있을 때 0도, 90도, 180도, 270도, 여기는 360도. 일때 y좌표를 잠깐 관찰할게요. 자, 일단 반지름이 1로 났으니까 r은 1인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예요? 0이죠. 쭉 끌고 와서 0 하나 찍고요. 그 다음 90도일 때 이 y좌표는 얼마예요? 1이죠. 1을 쭉 끌고 와서 그 점, y값이 1인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또 각을 또 진행시켜서 180도 왔을 때 이때 y좌표는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쭉 끌고 와서 이 점이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270도 이 정도 각이 진행됐을 때 이 점의 y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를 쭉 끌고 와서 여기다 점을 찍습니다. 360도는 역시 y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각에 대한 점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사분면 0에서 90도 사이에 각이 이렇게 쭉 진행했을 때 일사분면에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할게요. 자, 일사분면에서는 지금 현재 각을 똑같이 균일 등분했습니다. 균일 등분. 균일 등분했으니까 이런 각들이 다 같아요. 같으면 이때 좌표를 나타낼 때는 이 길이가 다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같게 해서 관찰할게요. 자, 그럴 때 각이 x 진행했을 때 0에서 90도 사이를 지금 현재 3등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3등분되어 있는데 이때 y좌표의 크기는 이만큼, 이때 y좌표의 크기는 이만큼 하다 보니까 x가 진행하면 y값이, 즉 사인값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갔을 때 각을 볼게요. 90도에 넘어갔을 때 똑같이 균일 등분했는데 요 점에서의 요 각일 때의 사인 값은
요 각일 때 사인값하고 y좌표가 똑같아요. 지금 각이 여길 때 y좌표가 똑같으니까 사인값이 똑같아요. 여기다 점을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요 그래프 모양과 요 그래프 모양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 대칭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이쪽이 선 대칭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80도에서 270도 사이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역시 균일 등분되어 있습니다. 각이 전부 다. 따라서 여기서 균일 등분해서 3등분했어요. 그때 이 y좌표를 보면 이때 y좌표와 비교하면 이 y좌표 요 길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요 각에 대한 y좌표 찍고 요 각에 대한 y좌표를 이렇게 다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요 모양이 얘하고 부호만 바뀌어 있고 크기는 반대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이쪽 모양 나타날 때 모양 자체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 대칭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즉,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얘가 점 대칭 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따라서 요 곡선의 모양과 요 곡선의 모양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한 점대칭꼴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사분면각 270도로부터 360도까지 또 균일 등분해서 3등분해서 이동시키면 요 3, 4분면에 있을 때 하고 요 좌표와 요 좌표의 y값, y좌표의 크기 또는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요때 점이 여기 딱 찍히고 균일 등분돼 있을 때 요때의 좌표가 여기다 찍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겠느냐,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모양이 나옵니다. 선 대칭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마치 파도의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부분 선대칭, 점대칭 돼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해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이 360도 회전하고 나면은 똑같이 사인 값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0에서 360도까지만 그렸는데 똑같이 또 360도만큼 또 반복해서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나올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0에서 마이너스 360도 사이도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0에서 360도 사이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 360도 간격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사이담스 그래프 이 모양이 나오는 원리 접근 먼저 이해합시다. 어떻게?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각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y좌표, 이 원의 점 y좌표를 관찰할 건데 반지름을 1로 놨습니다. 그럼 따라서 y좌표만 딱 관찰해서 점을 찍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대칭, 점대칭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탐구해 봤는데, 자, 이제 이런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려내야 돼. 그래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서 빨리빨리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를 하는 방법은 이처럼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X축, 여기 Y축이고요. 얘는 뭐죠? 중요한 건 각입니다. 얘는 사인 X 값입니다. 이게 각인 거니까 해석하면 사인 세이타 값, 각을 보통 세이타로 놨을 때, 근데 여기서는 각을 X로 놨어요. 이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봐서 알겠지만 그래프가 Y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갖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먼저 이렇게 커봐야 1, 작아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0에서 360도 사이를 4등분 합니다. 4등분. 그럼 여기는 가운데는 18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270도.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해서
가장 기본적인 0, 90도, 180도, 270도, 360도일 때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0일 때는 0, 90도일 때는 1, 180도일 때 0, 270도일 때 마이너스 1, 360도일 때 0. 그래서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적당히 이제 그려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반복해주면 돼. 여기서도 이렇게 반복해주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요령으로 자꾸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묻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 사항을 잠깐 정리할게요. 자, 먼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x고 각이 범위입니다. 각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다 그래프가 나타나니까 각은 모든 실수값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 치역 y, 즉 사인 값에 대한 범위입니다. 사인 값의 범위, 이건 중요해요. 커봐야 1, 작아봐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죠. 따라서 치역, 사인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그 다음 최대 최소 값입니다. 자,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값은 x 값이에요, y 값이에요? 즉 y 값이죠, 즉 사인 값. 자, 그럼 최대 값은 뭐겠어요? 당연히 가장 클 때는 1, 최소 값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주기입니다. 자, 앞에 주기 함수를 봤었는데, 자, 주기는 그래프가 반복되는 x 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되나요? 보니까 360도죠. 360도. 호도법으로는 2파입니다. 숙지하고요. 그다음 그래프 특징, 이것도 중요한데, 자, 그래프 특징은 보통 이제 뒤에 우리 많이 이제 취급하겠지만 원점 대칭꼴, 이걸 기함수라고도 하고 y축 대칭꼴, 우함수라고 해서 함수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어떤 특징이에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판단합시다. 이건 뭘까요? 전체 그래프가 여기 일부만 그려져 있지만 여기를 볼까? 여기 가운데를 기준해서 원점 대칭꼴이죠. 원점 대칭꼴.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얘하고 얘, 즉 원점 대칭꼴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세요. 자,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선대칭. 그럼 원점만 대칭이 아니라 요 점에서도 점대칭. 여기 선대칭. 뭐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잘 숙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인 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금방금방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구조는 y 꼴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뭐라고요? 각입니다. y는 뭐라고요? 코사인 각, 세이타로 표현할게요. 의 값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관찰하는 법을 잠깐 보면, 아까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에서 y좌표를 관찰해서 사인 함수 그래프를 봤어요. 이번에는 삼각함수 정의상 코사인 값은 어떻게 관찰하면 되죠? 코사인 세이타는 r분의 x 좌표를 관찰하면 되는데, 동경에 역시 마찬가지. 얘를 1로 두면 x 좌표만 관찰해도 돼. 그래서 자, 이처럼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아서 x 좌표를 관찰할 겁니다. 각이 변할 때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시초선이 여기입니다. 즉, 이 동경, 각이 시초선 여기로부터 진행했을 때 이게 각이에요, 세이타. 그럴 때 이 동경의 x좌표를 관찰하니까 이걸 관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0에서 x만큼 진행했을 때 이걸 관찰해서 여기다 점을 찍는 방식으로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좌표를 보면 이렇게 하죠, 그림을. x축, y축,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각도가 x라면 이 점에 x좌표니까 이걸 관찰해야 돼.
그럼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얘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그래프는 똑같이 하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90도로 이렇게 관찰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이것을 90도로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여기를 기준해서 각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예요. 따라서 이 점 P에 X좌표, Y좌표가 있다면 코사인 값은 이 X좌표를 통해서 이 코사인 값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 했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장 기본각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0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시초선 여기니까 여기 0도, 90도, 180도, 그 다음에 여기는 270도, 그 다음에 여기 다시 360도.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원위점의 X좌표를 우리가 보니까 요 점이 뭐가 될까요? 이건 1,0이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1. 자,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1이죠? 0,1. 따라서 코사인 값은 0. 그 다음 180도만큼 회전했을 때 요점의 X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회전해서 270도일 때 그때 X좌표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270도일 때는 0. 그 다음 360도로 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0도일 때와 똑같이 X좌표가 1이 되니까 1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사분면각, 즉 예각일 때 각을 관찰해서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역시 각을 균등하게 분할했습니다. 따라서 일사분면은 똑같이 3등분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격도 똑같이 일정한 겁니다. 그럼 이때 잠깐 보면 X좌표를 관찰해 보니까 이때 가장 크다가 점점점 동경에 가면서 X좌표가 이렇게 줄죠. 이렇게 점점점. 근데 여기서는 서서히 줄다가, 즉 여기 서서히 줄다가 여기 가면 급격히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서서히 줄다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모양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일사분면 각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관찰했어요. 그 다음 이사분면 여기입니다. 이사분면 각은 어떻게 될 거냐? X좌표를 보니까 요 동경, X에이타가 여길 때 요 동경의 X좌표나 여길 때 X좌표나 크기는 같고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죠? 여기 시초선인 거니까 여기가 일사분면, 여기가 이사분면입니다. 헷갈리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리세요. 자, 그리고 요때 동경일 때 X좌표와 여기 때 동경일 때 X좌표가 어때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따라서 이때 여기에 코사인 값하고 여기에 코사인 값하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점에 찍을 수 있고, 역시 여기서도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요 점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꼈나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이죠? 어떻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점대칭꼴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3, 4분면을 볼게요. 3, 4분면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때의 X좌표, 즉 X좌표의 관찰인 거니까 얘 수선을 내려서 요걸 보니까 요 2, 4분면일 때하고 어때요? 같습니다. 따라서 요때의 코사인 값이나 요때의 코사인 값이나 같고 요때하고 요때도 코사인 값이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모양은 정리하면은 이 선을 기준해서 이쪽은 무슨 대칭꼴이 될 수 있나요? 선 대칭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이 아니란 뜻이야. 그 다음 마지막 4, 4분면은 어떻게 돼요? 4, 4분면. 이쪽이네요. 4, 4분면 어떻게 됐어요?
1사분면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얘하고 얘도 역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겠죠. 즉 4사분면 이쪽 모양입니다. 이쪽 모양인데 모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때의 좌표나 이때의 좌표 똑같고 이때의 좌표나 이때의 좌표가 똑같습니다. 코사인 값을 관찰하면. 그래서 정확한 모양은 아니지만 좌표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3, 4분면하고 부호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요 모양과 요 모양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얘가 점 대칭꼴이 됩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0도일 때는 1, 90도일 때는 0, 180도에는 마이너스 1, 270도일 때 0, 360도일 때 0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도가 360도를 돌고 나면 똑같이 코사인 값, 즉 X좌표가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 똑같은 그래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고요. 이쪽도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나요? 자, 원리 잘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모양도 기억하지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관찰했다고?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원위의 점 동경의 X좌표를 관찰해서 코사인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주의사항은 여기서 X는 각의 의미고 여기는 선생님이 X가 아니라 X좌표라고 했습니다. 즉, 요 한 점, 동경의 요 점의 X좌표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다시 한번 여기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X축, Y축. X축은 뭐라고요? 각. Y축은 뭐라고요? 코사인 X, 즉 코사인 값. 그럴 때 역시 Y값이 1부터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진동하니까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0에서부터 360도를 사이를 4등분해서 90도, 180도, 270도. 그래서 각 기본점을 찍습니다. 자, 0일 때 1, 90도일 때 0, 180도일 때 마이너스 1, 270도일 때 0, 360도일 때 1. 그런 다음에 역시 이 모양도 파도 모양이에요. 여기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리고요. 좀 눈치채기 있나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이렇게 이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인 함수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모양 자체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자, 그래서 모양은 대략적 모양은 사인 함수 그래프나 코사인 함수 그래프나 똑같습니다. 약간 이동돼 있습니다. 약간 90도만큼 이동돼 있는 모양이야. 그 중에서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 모양이 사인보다는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작하고 끝 타점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이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역시 정의역 x, 즉 각의 범위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 범위니까 모든 실수 값을 다 취하고요. y, 치역 y, 즉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를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입니다. 그 다음 최대치에서 y 최대값 얼마죠?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 다음 주기는 몇 도마다 x 각이 얼마일 때마다 반복되나요? 보니까 360도죠. 호도법으로 2파이. 그 다음 그래프 특성입니다. 아까 그래프 특성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죠. 여기는 뭐야? 보니까 즉 y축에 대해서 양쪽 모양이 같죠? 즉 y축 대칭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
부분에선 점대칭, 여기서는 또 선대칭,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볼게요. 자, 탄젠트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 그 방법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역시 y = 탄젠트 x의 그래프고, 이거 뭐라고요? 이거는 각. 이거 뭐라고요? 탄젠트 값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뭐 어떻게 관찰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까? 자,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면 될까요? 정의가 뭐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시초선이 여기입니다. 각이 이만큼 회전했을 때 요 동경의 기울기인데, P의 기울기를 살펴보려면 이 점에 P점의 X좌표를 A라 하고 Y좌표를 B라 하면 실제 기울기는 A분의 B로 관찰해야 됩니다. 요거는 동경 OP 기울기입니다. OP 기울기. 그런데 역시 이것도 분수값을 다 X좌표, Y좌표를 다 관찰해서 분수값을 계산해서 그림을 그리려니 조금 번거로워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얘를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면 되느냐? 아이디어는 역시 반지름을 1인 원을 만들면 여기 좌표가 1,0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 기울기를 A분의 B로 관찰하는 거나, 이걸 연장선을 쭉 긋고 이 A점 1,0에서 X축의 수직이 되도록 보조선을 그려서 쭉 연장된 요 동경에서 OT 만난 점 T라면 기울기를 살펴보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찰할 거냐? 1분의 요곳으로 관찰합니다. 요거. 이해가요? 즉, 요 T점에 Y좌표로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T점을 1,C라고 하면 이 C점 Y좌표로 관찰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1분의 C로 관찰할 수 있고, 얘는 선분 OT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Y좌표, 점 T의 Y좌표를 이용해서 관찰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각에 대해서 한번 점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기본적인 각, 여기 0도, 여기 90도, 여기 180도, 여기 270도, 여기 또 360도입니다. 자, 근데 좀 독특해요. 먼저 0일 때 OT, T점이 어디로 올까요? 쭉 연장선 그면은 그냥 T가 여기에 위치하겠죠. 따라서 탄젠트 값은 여기고요. 기울기만 봐도 바로 관찰됩니다. 기울기가 여기죠. 0이죠. 그 다음 90도입니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OT, T 위치도 어때요? 점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따라서 90도로 접근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90도일 때 이 동경의 기울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따라서 90도일 때 탄젠트 값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을 때 수학은 어떻게 하죠? 앞에를 다 줄이고 그냥 없다 합니다. 결정할 수 없다. 여기서 없다. 그럼 180도야. 자, 180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울기로 관찰할게요. 기울기가 뭐예요? 0이죠? 이 동경의 기울기 0입니다. 270도는 어떤가요? 270도도 역시 마찬가지. 이 동경의 기울기인데 역시 뭐야? 없습니다. 그래서 270도일 때도 없다. 360도로 돌아오면 역시 기울기 0이니까 0입니다.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거 봤는데 이번에는 없는 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사분면각 0도에서 90도 사이를 관찰할게요. 자, 아까는 각을 균등했는데 이번엔 각을 구체적으로 잠깐 넣을게요. 여기가 45도입니다. 45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입니다. 자, 30도일 때는 이 OT의 길이가 이쯤 되니까 이쯤에 찍을 수 됐고, 45도는 여기, 60도는 여기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런데 60도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각이 증가해도 T의 위치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따라서 여기는 급격하게 커져서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응? 즉, 잘 보세요. 각이 0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각이 커지면 T점의 위치가 서서히 증가하다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커지다 급격히 무한대로 갑니다. 약간 곡선의 모양을 띠면서.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 4분면을 보고 싶은데 2, 4분면이 좀 떨어져 있어서 관찰하기는, 기울기 관찰하는 것은 2, 4분면이나 그 다음에 어때요? 4, 4분면이나 같으니까 이건 좀 독특하게 4, 4분면을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 사이를 잠깐 관찰하겠습니다. 관찰하기 쉽게 하려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 4분면의 각을 관찰하려면 각을 이쪽으로 지금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T점이 이 점에 위치하고 각이 이 정도일 때는 여기, 각이 여기까지 때는 여기 위치할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하고 밑에하고 어떻게 해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되죠? 헷갈리면은 이쪽은 기울기가 양수고 이쪽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즉 이쪽하고 이쪽하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점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점에 각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30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0도면 얘랑 크기는 같은데 완전히 반대 부호, 마이너스의 점이 찍히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45도네요. 그죠? 아니구나. 여기 60도구나. 이렇게. 60도. 45도는 요쯤 되니까 가운데. 60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이너스 60도예요. 마이너스 60도일 때도 요때 T점 위치하고 요때 T점 위치는 보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따라서 이때 요 길이와 같고 요 길이는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밑에 점이 똑같이 찍힙니다. 자,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역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모양이 유사한데 어떻게? 점 대칭대에서 모양이 똑같습니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얘는 점 대칭꼴입니다. 자, 그럼 요걸 이해하면 그 다음엔 다 점을 일일이 다 찍지 않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죠?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는 다 탄젠트 값인데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2, 4분면과 3, 4분면도 어때요? 2, 4분면은 4, 4분면일 때 탄젠트 값과 같고 기울기 같으니까 3, 4분면일 때는 1, 4분면하고 기울기 같으니까 탄젠트 값이 같아. 그럼 따라서 3, 4분면의 그래프는 1, 4분면의 그래프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즉 3, 4분면 180도와 270도 사이 이 그래프는 1, 4분면과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4, 4분면과 2, 4분면도 탄젠트 값이 같으니까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와 90도에서 180도 사이 2, 4분면의 그래프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270도, 360도 사이 있는 거니까 어때 여기는? 이때 그래프가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무한대 가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겠어요?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아까 90도에서 탄젠트 값을 결정할 수 없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좀 더 확인할 수 있을까? 90도보다 약간 작을 때는 굉장히 커. 90도보다 약간 작을 때는 90도보다 약간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90도에서 일대 값은 탄젠트 값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90도보다 약간 작으면 무한대. 약간 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기울기로 봐도 돼요?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약간 90도 작을 때는 동경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무한대. 90도 왼쪽, 너희들 보면 왼쪽, 이 사분면에서 점점 90도 접근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에서 커진 거니까 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역시 이 선을 갖다가 선생님이 좀 이따 정문선이라 할 텐데, 보조선 90도를 사이로 양쪽의 그래프가
전혀 다른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따라서 그래프 특징을 잠깐 또 한번 살펴보고 합시다. 우리 탄젠트 값은 이쪽에 기울기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같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이 같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가 반복되는 주기를 좀 잘 특이하게 봐야 되는데 어때요? 180도 간격으로 똑같습니다. 그래프도 보니까 이 그래프가 이쪽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요 차이가 얼마야? 여긴 0이고 180도니까 0에서부터 180도 180도 간격으로 그 다음 360도 180도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즉 주기는 180도입니다.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난해한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이제 그래프를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탄젠트는 역시 0에서부터 360도를 4등분 했을 때 여기 90도, 여기 180도, 여기 270도예요. 그럴 때 탄젠트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은 보조선을 y = 1, y = -1을 그랬죠? 여기는 무슨 보조선이 필요하느냐? 점근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점근선이냐? 요게 점근선이다.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x값. 그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는 것, 이것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90도일 때, 270도일 때. 그리고 나서 0일 때 0이고 180도일 때 0이고 360도일 때 0이에요.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0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전체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요 모양이 반복되는 걸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탄젠트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점근선을 한쪽을 더 그려. 여기 -90도. 그러면 조금 0에서 360도 사이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저 간격을 보니까 점근선 간격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좋거든. 왜냐면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90도일 때도 점근선을 그려서 똑같은 그래프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요거와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점근선 그 사이사이 구간마다 그래프가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타나니까 자꾸 이런 연습을 해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그래프가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기울기를 관찰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는지 그것도 잘 숙지하기 바라고요. 빠른 속도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하기 바랍니다. 탄젠트 함수는 뭐가 중요했죠? 점, 근, 선입니다. 점, 근, 선. 그래프가 이 직선에 접근한다고 해서 점, 근,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탄젠트 함수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정의역. 정의역 중요합니다. 자, 이건 실수는 아니고 빠지는 값들이 있어요. 90도, 270도, 450도, -90도 이런 것들이 모든 실수값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정의역은 x의 범위인 거니까 x는 실수는 실수인데 빠집니다. 90도로부터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n은 정수. 인 실수. 요게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인데 점근선, 요게 뭐야? 점근선에 은이 위치하는 x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되는 x값이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야. 즉 90도로부터 180도 간격으로 90도로부터 180도 간격으로 정의역에서 빠집니다. 점근선의 x값에 따라서. 그다음 치역 y값인데 y값은 또 독특하죠. 어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오히려 치역 y 범위는 실수값을 다 취합니다. 따라서 y의 최대값, 최소값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기. 사인과 코사인과 달리 주기는 아까 뭐였었죠?
180도입니다. 코드법은 파이입니다. 그래프 특징 볼까요? 자, 그래프 특징. Y축 대칭 아니면 원점 대칭. 두 가지 중에 하나 판단해 보세요. 뭘까요? 원점 대칭입니다. 이쪽은요? 이쪽도 살짝 그리면 이렇게. 얘하고 얘. 얘하고 얘. 다 원점 대칭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원점 대칭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숙지를 하고 자주 사용될 거니까 잘 숙지하세요. 자, 이 기본함수 그래프를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은 금방금방 그래프를 빠른 속도로 그려내야 되고 이건 필수 사항 정보 드린 거니까 이건 정확하게 이제 숙지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빨리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하고요. 필수 정보를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